네, 2026년 시행되었던 5급 공채 상황 판단 첫 번째 해설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일반적인 법조문이었고 법조문의 그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은 무난한 문제였습니다. 자,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미래 진행 양상 파악 분석을 어쩌고저쩌고 하기 위해서 자, 뭘 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수험 이제 즉 문제를 푸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이 법조문 자체의 내용을 이해할 필요는 없고. 자, 그래서 기후변화 예측을 생산하여야 하고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해야 한다. 의무사항이겠죠. 자, 마지막 뒤에 보시면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해야 된다. 일단 알겠습니다. 뭐 생산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항 보시면 이 네모 조항 2항에 따라 승인받은 시나리오를 활용하고 생산하여야 하며 표준은 뭐 이런 거는 뭐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좀 많이 지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좀 큼지막한 그런 키워드만 좀 보고 어차피 선지랑 1대1 대응시켜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다음 조항이죠. 승인 등 기준과 고시를 해야 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할 수 있다. 아까 뭐 표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기후변화 시나리오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승인할 수 있고 기상청장의 이제 전권 같아 보입니다. 이 부분은. 자, 마지막 해수부 장관도 뭘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봤더니 해양, 극지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옳은 것을 고라고 했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니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거지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할 수 있는 권한은 기상청장에게 있습니다. 자, 2번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마 2번 선택한 사람들 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표준 시나리오가 아니라 기후 변화 시나리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른 지금 부분이죠. 3번. 기후 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해야 하고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요거 조문이랑 조문 맞나? 요거 조랑 요거 조랑 합친 거거든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한다. 누가? 후. 기상청장이. 요거랑 밑에 보시면 시나리오 있잖아요. 여기.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할 수 있다. 크로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융합시킨 겁니다. 3번이 정답이고 4번. 협의하는 건 맞습니다.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 방법과 내용을 정하고, 자, 국회에 보고하는 거는 실태조사입니다. 표준이 아니라 5번. 표준 시나리오를 3년마다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거지. 표준 시나리오가 얼만큼, 그러니까 얼마의 기간 동안 갱신을 해야 되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고려하고 있고, 자, 조는 굳이 따지자면 이제 세 개의 조가 있긴 한데 이렇게 막 되게 복잡한 조항은 아닌 것 같으니까 역시나 키워드부터 빠르게 살펴보고 선지랑 1대1 대응을 시켜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토지 지하 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은 갑은 도시철도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안전을 해칠 우려가 없더라도 해당 토지 지상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 이게 두 번째 조항 지금 관련한 지금 내용이거든요. 도시 철도 시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인공구조물 설치가 여기 있는 거죠. 신축이 설치니까. 그러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걸 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해칠 우려가 없다라고 해도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은 주어진 법조문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에 통보를 하는 겁니다. 허가를 받아서 보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상 부분 아니고요. 보상 대상은 지하 부분입니다.
자, 병소유의 토지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고 할 때 누가 도시철도 건설자가 일시불 보상금액 지급. 자, 일시불로 지급.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5번. 필요하면 출입은 할 수 있는데 토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 사용.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법조문이었고 이번에 좀 상황 판단이 퀴즈를 너무 많이 냈습니다. 원래 상황 판단은 퀴즈 문제가 뭐 상황 판단의 근본이다, 당연한 거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10분 공감하지만 그러나 이번에 좀 심했습니다. 누가 봐도 심했습니다. 그 피셋형 인간들이라 불리는 소위 이제 적성에 아주 알맞는 수험생분들이 오히려 점수가 굉장히 잘 나왔을 겁니다. 딱히 준비를 막 많이 하지 않았음에도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러니까 올해 시험 메타가 피셋형 인간에게 뭔가 최적화된 문제 같았습니다. 자료 해석도 다를 게 없거든요. 자료 해석도 작년이랑 다른 게 작년은 계산이 좀 빡세서 어려웠다면 올해는 상황 판단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자료 상황 문제인지 상황 해석 문제인지 모를 정도로 뒷부분에 진짜 상황스러운 그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아마 내년 27년에 이제 검정제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검정제로 시행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5급, 7급의 일부가 아니라 그냥 누구나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검정 시험으로 바뀌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퀴즈를 많이 냈을 때 수험생들의 점수 분포가 어떤지 그거 아마 파악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낸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정의. 마을 기업이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마을 기업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구역 안에 주소 가진 자. 자, 지정은 어떻게 할까요? 누가? 행안부 장관이. 모두가 줘야 됩니다. 하나가 아니라 이 중에. 지정 취소를 보겠습니다. 1호에 해당할 때는 지정을 취소해야 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을기업 지정을 받았을 때. 자, 그리고 2호, 3호도 있습니다.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이럴 때는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재량 사항이라는 겁니다. 이 1호는 이제 의무 사항이 되겠죠. 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뭐 청문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는 것은 무조건 필수적인 절차가 되겠죠. 상황 봅니다. 자, 갑이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기업 지정이 됐고 대표자 을이고 그 을은 A씨 마을 주민입니다. 기억. 민법상 법인일 수 있다. 민법에 따른 법인일 수도 있고 상법에 따른 법인일 수도 있으니까 기억은 옳습니다. 자, 대표자 B가 마을 주민 병으로 변경됐대요. 그러면 취소될 수 있냐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마을 지금 B시잖아요. 근데 식품 판매 기업 갑의 근본은 A시 마을 기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네모, 이 사각형 조항의 지정 요건에 위배되죠. 모두 갖춰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왜 취소되는 게 아니라 취소될 수 있을까요? 1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청문해야 되죠. 1호면 무조건 거의 뭐 무조건 의무적으로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할 때는 반드시 청문이 필요하다. 이것은 틀렸고. 자,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은 2, 3호인가요? 여기에 해당되죠. 여기에 해당되면 취소될 수 있는 거지 취소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똑같이 법조문이고, 자, 4번 같은 경우 좀 헷갈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그 내용은 아닌데 이 말소 등록이 이렇게 7가지의 호로 그 경우가 나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헷갈릴 가능성이 좀 큽니다. 자, 1, 2, 3, 4, 5까지는 무조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이라는 거죠. 그러나 6, 7호는 선택, 즉 재량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랑 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거죠. 해체, 재활용. 이 업자가, 그 다음에 1랑 5, 수출이죠. 수출은 뭐죠? 수출하는 자가 자동차 소유자를 가름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소유자가 아니라 재활용업자나 수출업자가 말소 등록을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황을 보시면 5호 사유로 5호가 뭐죠? 수출이죠. 이럴 때는 시도지사에게 수출 이행 여부 신고를 하고 못한 경우에는 해체 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신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4호 사항 봅니다.
직권으로 말소 등록을 할 수 있다입니다.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자, 1번부터 한번 1대1 대응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자동차에 대해 말소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연구의 목적으로 할 때는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건 옳지 않습니다. 화재로 멸실이 된 거는 몇 호의 지금 경우일까요? 4호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는 신청할 의무가 없습니까? 아니요, 있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말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니까. 4호는 여기에 해당되니까. 자, 병이 자신의 자동차를 도난당했습니다. 3번 틀렸습니다. 지금 도난당한 게 여기죠. 근데 이제 직권으로 말소 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거잖아요. 1항과 2항에 따라 말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이건 도난당한 거고, 도난당한 거는 6, 7, 즉 7호이기 때문에 말소 등록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의무사항은 또 아닙니다. 상속인이 아니라 재활용업자요. 5번이 정답입니다. 자신의 자동차를 수출업자를 통해 수출하기로 했는데 말소 등록을 이제 수출업자가 해야겠죠. 가름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바로 수출 이행 여부 신고까지 해야만 완벽하게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법조문 문제가 되겠고,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감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권이 아니죠. 검사의 청구에 따라서 법원이 이제 감치 이제 하는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게 모두 해당될 때 1호나 2호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1호, 2호 모두 해당될 때 30일 범위에서 감치. 빵 앓은 거예요. 빵에 보내는 겁니다. 뭐 무기징역 막 이런 그런 건 아니고. 자, 1번 보겠습니다. 갑이 법원으로부터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즉시 선고 가능하죠. 선고일부터 일주일 이내니까. 이거 하니까 그 헌법 판례 그거 생각납니다. 검사의 뭐 즉시항고 그 위원이 있었죠. 그 위원 판례인가 그거. 그게 아마 즉시항고 자체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그 뭐 3일로 제한한 게 그게 위원이었나요? 일주일 뭐 그래서 아무튼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가물가물한데 헌법을 공부한 지 몇 년이 지나서 1번이잖아. 자, 납부 능력이 없어 최근 3년간 매년 1억 원씩 부과된 국세를 전부 체납했는데, 자,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니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감치를 쳐야 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감치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3번. 법원으로부터 감치 재판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서장 아닙니다. 누구 지휘였죠? 여기 검찰청 검사입니다. 법원이 아니라 국세청장입니다. 법원은 이제 감치에 관한 그런 이제 권한만 지금 있을 뿐이죠. 자, 체납된 국세를 모두 납부했어요. 남은 오일을 빵에 있어야 될까요? 아니요. 곧바로 석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이었습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문형 문제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박건조에 대한 지금 지문인데, 계약, 제조, 조립, 진수, 인도 5가지 시점에 각각 20%씩 인도할 때 대부분이면 마지막에 다 준다는 거죠. 건조 초반에 5% 주고 그럼 거의 뭐 전부를 다 인도 시점에 주는 거죠. 조선사 이제 캐시플로우에 이제 불리하겠고, 그런데 이제 이 사는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겠죠. 초반에 막 돈을 많이 안 줘도 되니까.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자, 톱 헤비 방식도 있습니다. 요건 뭐냐 봤더니 계약 시점에 대부분을 지급하는 거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다 한목에 주는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조선사 현금 캐시플로우에 있어서는 좋겠죠. 근데 이제 조기에 이루어져서 스탠다드나 헤비에 비해서 더 적은 선박 대금으로 건조 계약이 체결된다 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 네 번째인가요?
지불 방식이 아니라 건조 진행률에 따라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해요.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선박 대금이 10억 달러인 선박을 스탠다드에 계약했을 때 대금은 2억 달러다. 5개의 시점이니까 20%씩이니까 10억을 다 오로 나누면 2억이 되겠죠. 조선사가 계약 초기에 확보할 수 있는 거는 톱 헤비입니다. 맞잖아요. 계약 시점에 선박 대금 대부분을 받으니까요. 건조 진행률이었다고 합니다. 자, 톱 헤비 방식은 계약 시점에 전체 대금의 20%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7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퀴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퀴즈가 그만큼 많이 이제 나온 해였고 26년이. 자, 7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작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상황 판단도 그렇고 자료 해석도 그렇고 주어진 자료가 되게 더럽거나 복잡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푸는 입장에서 뭔가 막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자, 7번 일단 보겠습니다. 디지털 예산이 얼마냐 묻고 있어요. 단순 1차 방정식 문제였습니다. 1차 방정식 정도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많이 쓰이기 때문에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2, 3차를 묻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4개가 있어요. 궁궐, 유물, 유적, 디지털. 그럼 저는 일단 지금 첫 번째 조건을 보시면 유물의 2배라고 했어요. 뭐가? 궁궐이. 그러면 저는 유물을 그냥 A라고 표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나요? 2A. 순서대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측으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유적지는 뭐일까요? 유물 A보다 40억이 많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은 봤더니 얘는 유적지보다 15억이 적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간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A가 5개죠. 그리고 뒤에 숫자는 65가 됩니다. 요게 얼마가 돼야 된다고? 200이요. 왜냐하면 모두 배정을 했다라고 하니까요. 그럼 빼주면 135가 되죠. 요 정도는 암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A 같은 경우는 그럼 뭐가 되죠? 27이 되죠. 좋습니다. 27억. 그래서 2번 이렇게 체크한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디지털 기록화에 배정된 예산을 물었기 때문입니다. 25를 더한 52. 3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간단하죠? 좋습니다. 요거는 간단했는데 이제 뒤에 퀴즈가 좀 만만치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웠고 8번. B팀이 A팀보다 업무 추진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의 B팀의 최소 인원을 묻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방정식 플러스 부등식의 영역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거창해 보이고 수학을 싫어하는 분들은 뭔가 거부감이 느껴지시죠? 이름, 명칭이 그런 거지 아무것도 아닌 문제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왜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지. 이 문제를 뭐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0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뭐 일부를 뭐 빼거나 그런 조건조차 없고 그냥 전원을 A 또는 B팀에 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팀당 최고 1,000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다음 규칙에 따라 배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일단 A는 기본이 600입니다. 그리고 직원 한 명당 4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B팀 같은 경우는 400에 12만 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B팀의 최소 인원입니다. 그럼 B팀을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B팀의 인원을 그냥 B라고 할게요. 최소 인원 물어봤으니까 12 B가 되겠죠. 요게 뭐보다 많아지는 거? A보다 많아지는 거. A는 어떻게 구해? 이렇게요. 얘는 4배였죠. 그런데 여기 A 해주시면 안 됩니다. A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체가 120명인데 B팀에 배정된 인원이 그러니까 B명이라면 여기서 B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좋습니다. 이거 풀어서 넘기시죠. 그냥 넘기세요. 그냥. 이 정도는 암산할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니라서. 이 마이너스 4B잖아요. 16B잖아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거 200 처리를 해줍니다. 이게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저 이거 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귀찮아서요. 왜 귀찮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요. 그럼 B는 30보다 크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뭐 딱 떨어지진 않겠지만 10은 일단 확보가 되잖아요. 맞죠? 160이니까. 그럼 40 남죠? 그럼 이거 뭐야? 뭐 2점 몇 정도 되겠지. 알파. 끝났습니다.
이거 다 더하면 42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사람을 소수점으로 쪼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야, 너 이렇게 반절 나눠 쓰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43명. 3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7, 8번은 전형적인 1차 방정식. 얘는 그냥 밑도 끝도 없는 1차 방정식인데 8번은 여기다가 플러스 부등식, 즉 범위의 개념을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핏셋은 언어 논리는 모르겠습니다. 자료 해석 상황 판단은요. 최대 최소 플러스 이제 주어진 자료 데이터의 최대 그러니까 서메이션 종합 합계 요걸 엄청 좋아합니다. 이 세 개가 거의 뭐 이것만 해도 틀을 크게 이해하는 데는 문제 없죠.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도 퀴즈는 맞습니다. 근데 이건 약간 시공간의 개념이 들어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게 좀 잠깐만요. 왜 이러냐? 이런 게 약하신 분들은 이 문제를 딱 마주 하셨을 때 바로 10번부터 보시는 게 맞습니다. 괜히 이거 붙잡다가 두세 문제 놓칠 거 얘 그냥 포기하고 두 개 더 푸는 게 훨씬 이득일 테니까요. 자, 좋습니다. 훈련 시간 동안 각 병이 각각 외친 파이팅 횟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봅시다. 자, 10km 이제 마라톤을 이제 뛰는 것 같아요. 지금 동호회에서 직선 구간인데 한쪽 끝을 출발점으로 해서 나란히 서서 동시에 출발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마주쳤을 때 마치 like 그 시내버스 타면은 같은 그 번호 기사님들 마주하면은 그 경례하는 것처럼 또 그거 보는 사람들 많더라고. 보니까 나도 많이 봐요 그거. 이상하게 그걸 왜 보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가불병 3명이 그러니까 달리는데 150분, 몇 시간? 2.5시간. 좋습니다. 그런데 가불병 속력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속력은 다르지만 일정하게 등속 운동을 했죠. 그러니까 어떠한 변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린 첫 번째 이런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바로 보시고 잠깐만 1, 2, 3, 4번 평도 4번이 2번 이런 분들이 이제 피셋형 인간인데 그런 사람들이 1%가 안 됩니다. 5%도 아니고 3%도 아니고 1% 내외입니다. 근데 뭐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기소침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셋은 피셋형 인간을 뽑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판단력, 논리력, 수리력, 그다음에 이제 독해력, 비판력 요런 걸 이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합격선이랑은 이제 다른 개념이죠. 피셋형 인간이랑. 자, 어찌됐건 그런 게 이제 좀 약간 약하다 싶으시면 이걸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시공간 문제니까요. 뭐라도 일단 무라도 썰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로 가도 정답만 딱 목표만 도달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좀 편하게 도달하면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니까. 자, 값부터 볼게요. 솔직히 저도 그냥 그림 안 그리고 풀고 그냥 끝내고 싶은데 귀찮아서. 자, 8이잖아요. 2.5시간 달리면 20km 달리는 거잖아요. 야무지게 이렇게 한번 왕복하고 끝납니다. 자, 여기 0이죠. 이거 가면 여기 몇 분일까요? 10km 달렸을 때 몇 분이에요? 1.25시간이죠. 25시간은 4분의 1이니까 15분이 되겠네. 그쵸? 따라서 75분이 됩니다. 그럼 75분에서 이렇게 바로 반환점 턴해서 150으로 마무리를 하는 이런 여정이었습니다. 자, 다음 을을 보겠습니다. 10km/h입니다. 얘는 뭐죠? 10km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는 1시간에 10km인데 2.5시간이잖아요. 깔끔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60분이고 60에서 이제 90분이고 여기가 150 이렇게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시간 표시는 안 했습니다. 150분으로 해놨기 때문에 굳이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히려 더 헷갈릴 겁니다. 자, 12km/h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자 12의 10, 6분의 5가 됩니다. 1시간에 60분이죠. 따라서 10km 가는데 50분이 소요됩니다. 이 50분이 일반인 그 기준이거든요. 여러분들 10km 50분 이거 만만해 보이죠?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취미로 러닝을 하는데 이거 성인 남자들, 성인 여성들 한 100명 모아놓고 운동에 취미 없으신 분들 모아놓으면 이거 중간에 탈락합니다. 50분 정말 힘듭니다. 이게 5분 페이스거든요. 자, 어찌됐건. 요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값부터 보도록 하죠. 자, 75분입니다. 그러나 을 같은 경우는 60에 먼저 찍고 60분부터 다시 반환점을 돌면 반드시 값과 마주칩니다. 맞죠? 따라서 을 기준으로 한번 마주치게 되고 자, 150분입니다. 그러나
얘는 90분에서 다시 150분, 즉 60분 동안 다시 또 이렇게 달려가죠. 그 사이에 반드시 마주칩니다. 왜? 얘 150분까지 여기를 가니까 얘는 그러니까 을이 왔다가 갔다가 또 한 번 마주치니까 그래서 두 번을 마주치게 됩니다. 자, 그럼 병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자, 병도 똑같습니다. 50분이니까 진즉에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얘 150분 그대로 달려가죠. 갑은. 그러나 병은 100분을 찍고 다시 150분으로 향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150분의 갑은 여기를 도달하고 150분의 병은 여기를 도달합니다. 그럼 반드시 이 중간이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번, 최종 네 번을 만나게 됩니다. 자, 병 같은 경우는 템플릿을 그냥 이용하면 됩니다. 갑이 병과 만나서 두 번 파이팅을 했다는 거는 병의 입장에서도 두 번 파이팅을 했다는 거니까 을, 병의 경우만 살피면 됩니다. 자, 50분이니까 얘 60분이죠. 그럼 이 사이에서 반드시 마주칩니다. 한 번. 100분이죠. 그리고 얘 90분입니다. 그리고 잠깐만 계산 잘한 거지? 50분, 50분, 100분. 60분 맞아? 아, 잘못했네. 120분. 큰일 날 뻔했네. 120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병은 이미 100분에 도달했을 때 20km 지점을 찍었죠. 그리고 30km 지점을 이제 향하는 거잖아요. 얘는 20분 동안 100분이 여기 어디가 있겠죠. 그럼 이 사이에서 반드시 마주칩니다. 따라서 두 번 마주쳐서 최종적으로 병 또한 네 번을 마주치게 돼서 정답은 2번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을 보면 얘는 이제 퀴즈인데 얘가 이제 전형적인 상황 판단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9번도 상황 판단 문제가 맞지만 자, 무조건 살 때 하나씩만 사고 첫 스타트를 끊어줬습니다. 문제에서 5월 1일입니다. 자, 그리고 직전에 산 꽃다발의 보유기간, 구매일을 포함한다는 거는 초일을 산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으면 뭐 7일이면 7을 더하는 게 아니라 6을 더해야겠죠. 요거 이제 함정이었죠. 그리고 그냥 여기서 끝내면 되는데 그 마지막 날에 또 다음 날로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또 어떻게든 꼬으려고 다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냥 살짝 좀 언짢을 뿐인데. 자,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거는 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줄줄이 비엔나 소시지 느낌으로다가 다 나오니까, 도출이 되니까. 5월 1일 날 뭐를 사야 될까요? 가장 싼 거를 산다고 합니다. 자, 가정의 달 행사니까 70% 곱하면 되겠죠. 12 곱하기 7, 8400. 그러나 더 싼 게 있습니다. 누구요? 백합이요. 그 색깔도 이렇게 좀 써놔야겠습니다. 자, 그럼 백합 같은 경우는 보유기한이 3이니까 3을 더하는 게 아니라 2를 더해야겠죠. 5월 3일이 되겠죠. 그러나 5월 3일에 사는 게 아니라 5월 3일에서 다음 날이니까 언제? 5월 5일 어린이날에 구매를 해야겠습니다. 자, 하양색 꽃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기 있잖아요. 직전에 산 꽃다발과 다른 색깔을 사야 되니까. 그러면 이 셋 중에서 가장 싼 게 뭐가 될까요? 8,400원. 5월 5일이니까 가정의 달 9,000원. 그러면 장미를 사야겠네. 그쵸? 장미 같은 경우는 7일이니까 6을 더하면 10일이고 12, 13 때 사야겠네요. 맞죠? 좋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됐네. 이게 왜 화질이 고정이 안 되지? 자, 5월 13일 날 그럼 빨강을 제외한 요거 셋 중에 누구 90% 인상이잖아. 이때는 9,000원이니까 데이지 사야겠네요. 그렇죠? 데이지 같은 경우는 10일이니까 9일 하면 22일이니까 24일 날 사면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배려해 준 거예요. 이 보유기간 늘리는 거. 왜냐하면 더 고려해야 될 게 많아지니까 5월 한 달 동안. 그 5월 24일 날 뭘 사야 되지? 하양 안 사고 이 중에 누가 가장 싸죠? 얘는 이제 24일이니까 할인 끝났잖아. 펜지. 뭐 다 나왔네요. 이제 하나만 하면 되니까. 펜지가 5일이니까 29일이니까. 맞죠? 4일 빼주면 28일이니까 5월 30일 날 구매하고 끝나네요. 5월 30일 날 뭐 사죠? 이 넷 중에 뭘 사지? 가장 싼 거. 데이지 또 사겠네. 왜냐하면 중복되게 뭐 샀던 꽃을 또 산다 이런 조건은 없었잖아요. 좋습니다. 좋게. 좋아요. 기억. 침팬지란 꽃은 없죠.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까지는 없는데. 근데 뭐 몹쓸 드립은 죄송해서 마땅합니다. 오케이. 자, 10,000원 이상 지불한 적이 있나? 없잖아요. 뭐야? 처음 구매한 꽃다발하고 마지막에
잠깐만. 데이지가 아니잖아. 20일 말이니까 백합이잖아. 깜짝 놀랐네. 백합으로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이게 이래요. 피셋이 참 무섭습니다. 물론 이제 해설 도중에 이제 이거를 다시 수정하긴 했지만 좋습니다. 자, 디귿 5번입니다. 카네이션은 구매한 적이 없습니다. 자, 기억.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침팬지였습니다. 11번 또 이제 퀴즈가 또 시작되는데 11번, 12번이 뭔가 얘 보면 트럼프 카드 뭐 스페이드 해가지고 뭐 카드놀이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11번, 12번은 쉬운 문제였습니다. 뒤에 게 더 어렵지. 자, 그럼 1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연필이 있습니다. 7개, 빨주노초, 파남포 1개씩. 자, 순서를 흐트러뜨리면 을이 한 번 이상 색연필을 이동시켜서 순서를 맞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흐트러뜨린 결과 주, 초, 빨, 파, 보, 남, 노, 순으로, 그러니까 순으로 숫자만 하다가 혁고이래 나열되었다면 3개를 이동해서 맞출 수 있냐? 그러면 이거 3개를 이용해서 빨주노초, 파남보를 맞출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얘 이사시킵니다. 그럼 빨주 뭔가 허전하죠. 노란색을 불러야겠습니다. 2번 그러면 빨주, 노초, 파 이렇게 서로 끝났네요. 얘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기억은 옳아요. 옳습니다. 자, 빨간색 색연필이 4번째랍니다. 지금 이 상황인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3개 적어도 이동을 시켜야 된다. 참 단순한 그 함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4번째 있으니까 못해도 3번을 가야겠지. 요런 생각을 지금 유도를 한 건데 아닙니다. 만약에 이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귀찮아. 여기서부터 초성만 쓸게요. 죄송해요. 죄송할 건 없지. 한 번에 끝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죠. 정답이 나왔네. 요거는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선지가 나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7개의 그러니까 그 조합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무조건 7번이 아니라 6번이면 끝납니다. 이거 가능한 최대 수치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최대 수치를 해서 배열을 시키는 게 이거 말고는 없거든요.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최대의 경우가 이겁니다. 보여드릴게요. 1, 7, 6, 5, 4, 3, 2. 귀찮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이해하실 거니까 여기다 좀 써도 되죠? 칸이 부족해 보여서 마지막 안 할게요. 귀찮으니까. 1, 2, 3, 4, 5 마지막 이거 됐죠? 최대 6번입니다. 2개 색연필을 움직였으니까 2번 움직여야 됐다. 이것도 똑같은 함정입니다.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빨 주, 빨, 노초, 파남보. 얘 이렇게 한 번만 움직이면 배열 완료되잖아요. 배치가. 맞죠? 아닙니다. 한 번 더 가능합니다. 12번 보겠습니다. 12번은 어려운 건 아닌데 그 핵심을 파악을 못하면 좀 헤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머리 때리면 뚝배기 때리면 3점이고 몸뚱아리 때리면 2점입니다. 3라운드고 점수 더 많은 사람이 이겼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핵심 갑, 을 모두 총점이 총 획득 점수가 13점으로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피셋식 사고 표현이 맞나? 피셋을 이제 대하는 그런 사고는 바로 그냥 전체 합에서 빼줘야 됩니다. 가다 합이 6점이네. 나라 합이 8점이구나. 그리고 다음 유효타 횟수의 총합은 갑이 을보다 작았다. 을이 더 컸다는 소리죠. 그리고 빵점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갑이니까 여기 빵점 올 수 없어요. 2점 올 수 있나요? 없습니다. 왜요? 얘도 빵점 올 수 없잖아. 그럼 최소 점수 2점이잖아. 1점은 없으니까. 무승부인데 어떻게 갑이 되나? 말이 안 되죠. 무승부일 경우 유효타로 승리를 정한다. 그런 조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점수가 반드시 동점인 경우는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무조건 가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첫 번째 가가 4인 경우, 두 번째 가가 3인 경우 2가지밖에 없습니다. 4라면 7, 11, 2, 7이 되고
3이라면 3, 3, 7이 되겠죠. 그럼 그에 따라서 이것도 점수를 배치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이거 3, 5, 8, 5 이렇게 됐죠? 근데 또 있네. 2도 가능하죠. 2, 5, 6.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유효타로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이거 유효타 몇 회죠? 두 번, 한 번. 이거 무조건 세 번. 죽었다 깨어나도 세 번. 2, 3. 그러면 두 번, 세 번, 여섯 번이죠, 여러분들. 요 경우는 어떻게 되죠? 두 번, 두 번. 이거 한 번밖에 없잖아요. 5번. 말이 안 되죠. 왜? 을이 더 커야 되니까 유효타 횟수가. 이것도 안 되고. 얘는 몇 점이죠, 여러분? 몇 회죠, 여러분들? 하나, 둘, 2는 세 번이잖아요. 하나, 둘, 셋, 2, 셋, 6. 같아요. 이거 아니면 얘가 이제 3, 3일 수도 있거든요. 6 아니면 5예요. 어찌됐건 안 됩니다. 안 돼요. 배치. 왜냐면 얘가 더 커야 되거든. 그럼 3, 3, 7이 정답입니다. 자, 3, 3, 7이 정답이니까 3, 3, 7이면 얘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승자가 갑이어야 되니까 2. 그러니까 2, 5, 7, 6. 따라서 가라. 잠깐만요. 선생님 이거 얘는 유효타 안 봐도 돼요? 네, 안 봐도 됩니다. 만약에 유효타에서 오류가 나온다면 이 경우가 출제 오류가 됩니다. 출제 오류는 없겠죠. 그럼에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37인 경우는 박수 같은데 5번입니다. 유효타 횟수가. 그리고 이거에 대응하는 점수가 뭐지? 2, 5, 6이 됩니다. 그러면 얘 유효타 1번, 얘 유효타 2번. 자, 얘가 유효타가 2가 되고 3이 될 수 있어. 근데 3을 하면 6이 되죠. 그렇게 되면 최종 조건 충족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꽤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퀴즈인데 국정감사에서 지리번호가 있다고 합니다. 앞과 뒤로 그러니까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주제가 다르면 앞번호가 다르고 주제가 같으면 1씩 더해서 한다고 합니다. 두 개의 사전 질의를 받았을 때 주제가 같으면 1-1, 1-2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니까 13번은 굉장히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14번이 조금 이제 애매한 문제였고 자,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를 부여받은 사전 질의는 최대 5개다. 자, 최대라고 물었으면 그러니까 선지에서 물어봤으면 선지가 그러면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선지를 최대한 맞춰서 해석을 하면 그만입니다. 자, 최대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찾으면 되겠죠. 만들면 되겠죠. 1-2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는 최소 1-1, 1-2니까 2개만 사전 질의를 해도 충족을 합니다. 따라서 2개 이상 자, 5개가 맞습니다. 자, 2-2를 부여받은 사전 질의가 2개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4-2를 부여받은 사전 질의는 최대 몇 개인가 묻고 있는 거죠. 2개일까요?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 4-2를 부여받으려면 못해도 1, 2, 3, 즉 4개 사전 질의 개수가 4개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가능한 후보군은 가, 사, 아, 차. 자, 니은에 비해서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가, 그 다음에 사, 아, 차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어 하고 넘어가고 싶지만 뭔가 찝찝합니다. 바로 2-2 사전질의 때문입니다. 자, 2-2를 부여받으려면 얘 못해도 1-1, 그 다음에 2-1, 2-2 사전질의가 3개가 되어야 합니다. 3개가 되려면 가, 사, 아, 차 많죠? 즉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2-2를 가사 아차에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만 2개의 의원실에서만 이거를 커버를 하면 되니까요. 그렇다 해서 4-2를 부여받는 최대 그 사전 질의가 변함이 있는 것이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2를 여기다 부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뭡니까? 얘 차 1-1, 2-1, 3-1, 4-1 충족. 얘도 똑같습니다. 왜? 사전 질의 개수가 동일하니까. 그럼 모두 되는 거잖아요. 최대 2개가 아니라 4개입니다. 3-1을 부여받은 사전 질의가 1개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3-1이 되기 위한 최소 조건은 3개죠. 후보군이 누가 있죠? 여기다 별표를 칠게요. 후보군이 4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 또는 차일 때 왜 가 또는 차라고 했냐면 둘이 똑같기 때문에 사전 질의 개수가.
그럼 3-1을 여기서 부여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3-1을 부여받은 사전지리가 한 개라면 여기는 반드시 3-1을 넘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얘는 뭐 뺑이를 쳐야겠죠. 뭐 1-1부터 1-2, 3, 4, 5, 6 이런 식으로. 왜? 얘는 3-1을 도달하면 안 되니까. 못해도 2에서 끊겨야 되니까. 그리고 아 또한 그래야 되니까. 아가 3-1이 안 되려면 얘 못해도 1-1, 1-2, 2-1, 2-2, 2-3까지 건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4아는 반드시 3이 생기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어찌 보면 아까 언급했었죠. 당연한 선지를 많이 물어본다. 상황 판단에서. 당연한 선지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7급 상황 퀴즈에서 좀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NCS 문제 해결 능력, 자원관리는 아니다. 문제 해결이다. 문제 해결 능력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스타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최소거리, 최대거리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대부분 최소거리는 다 해결했을 겁니다. 이게 뭔가요? 우체국이요. 내 맘입니다. 이게 우체국이라면 우체국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 그렇게 현혹을 당하시면 됩니다. 자, 50, 15, 20, 25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여러분들 최소거리잖아요. 등속 운동이고 일정한 속력을. 그 다음에 이제 뭐 내려서 짐 이렇게 싣고 배송해주고 이런 시간 언급이 없었다는 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그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쭉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몇 킬로 간 거죠, 여러분들? 최소거리 25, 1시간.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자, 그럼 최대 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별의별 시도를 많이 해봤을 겁니다. 뭐 무슨 우체국이 있으면 직선거리라고 했으니까 뭐 이런 거야? 그래?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무슨 야, 빗별을 이용해보자. 피타고라스의 원리를 뭐 이런 걸 쓰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한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건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할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 이런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바이브레이션. 뭐 노래 부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동이요. 좀 진동 문제다 뭐 이렇게 좀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무슨 소리냐면 이거 최대 나오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 목표 5km, 두 번째 목표 10km. 그래서 왔다 갔다 또 다음 가야겠죠. 15km. 또 왔다 갔다 20. 진동. 왔다 갔다 이렇게 진동.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게 수열 문제인데 두 번째 행선지는 이렇게 되거든요. 결국 이거 여러분들 뭐냐면 10이잖아. 15, 25, 35, 45 이렇게 됩니다. 이거 다 더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 둘이 짝 50이잖아요. 두 개니까 125죠. 다 더하면 됐습니다. 최대 거리 125입니다. 그러면 125에서 25를 빼면 100km니까 이 100km를 시속 25km/h의 일정한 등속으로 나눴을 때 4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14번은 시험장에서 생각이 안 난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생각 안 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15번도 마찬가지거든요. 16번은 굉장히 쉽습니다. 온도차가 너무 심해요. 15번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수사무관 선발을 하는데 3명입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점수 자연수 x, y, 치 3개입니다. 2회 이상. 이것도 웃긴 게 평가 횟수가 몇 개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걸 찾아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그걸 찾는 것부터 이 문제는 시작입니다. 이걸 못 찾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서로 달랐고 그 후 평가에서도 동점자는 없었다. 무슨 소리일까요? 3명이니까 X, Y, G를 서로 골고루 나눠서 점수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다시 설명을 하면 한 회차의 점수가 X 플러스 Y 플러스 G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몇 회를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더해야 됩니다. 51점. 제가 아까 말했죠. 피셋은
자루 상황은 최소 최대의 상황 그리고 모든 거를 더하는 합계의 상황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다 더했더니 51점이야. 근데 모르긴 몰라도 한 회차의 점수의 총합은 x 플러스 y 플러스 g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거 다 서로 달랐다고 하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넘버링의 약자 n을 써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얘가 51점이 되어야 한다고. 이해되십니까? 이거 어떻게 구해? 답답하죠? 방법이 없어. 어떻게 구하지? 이게 바로 그 약수 문제거든요. 이거 소인수 분해하면 뭐가 되죠? 이게 네 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얘가 n이 51일 수는 없잖아요.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어떻게 1점이 됩니까? 탈락입니다. 얘가 만약에 17이라면 이거 3이면 되겠죠? 이거 가능해요? 111 가능합니다. 아닌데 x, y, g 서로 대소관계가 명백히 존재하는 자연수니까 안 되죠. 안 돼요. 1은 가능합니까? 51점이 말이 돼요, 여러분들? 51점이? 말은 되겠죠. 51점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크면 이 점수가 이렇게 나올 리가 없죠. 따라서 정답은 3입니다. 최종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1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지금 설명을 하면서 그냥 설명을 해본 건데 2회 이상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3, 17, 51 중에 나와. 17, 51은 터무니없기 때문에 정답은 3입니다. 따라서 3번입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g의 합은 무조건 몇 점으로 일정하다? 17점으로 일정하다. 이거 뽑아내시면 이 문제 해결합니다. 해결됩니다. 이거 뽑아내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3개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 이렇게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잖아. 3을 나누면 좀 더럽죠. 5점 어쩌고저쩌고. 엄밀하게 말하면 5점 뭐 83인가요? 6, 83? 6, 67? 맞나? 17이니까 3, 5, 15. 아니잖아.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자연수는 없잖아. 최소한 6은 돼야 되잖아. 이게 무슨 소리냐면 x가 가장 1등이자 대장이잖아요. x가 6 이상이라고. 그럼 6부터 보면 됩니다. 6부터 볼게요. x가 가장 그러니까 값이 가장 점수가 높죠. 그럼 xxx를 받았다고 해볼게요. 18 안 됩니다. 그러면 탈락입니다. 그럼 x가 7일 때를 볼게요. 7이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7, 7, 좀 작은 거 6점. 이렇게 되면 20점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이렇게 되면 을도 보겠습니다. 이게 값이었죠. 을은 어떻게 되죠? 을은 마지막에 x점을 받았다고 했죠. 좋습니다. 7점. 자, 그리고 16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9점이죠. 그러면 여기서 9점이 나와야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이미 x가 나왔는데 y 플러스 g에서 9점이 나와야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x가 7이면 y 플러스 z는 6이나 5, 뭐 6, 4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9점이 되려면 어떤 조합을 가져와야 될까요? 9점이 되는 경우의 수가.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y라고 친다면 6이죠. 맞죠, 여러분들? 그럼 g가 뭐가 돼야 되지? 3이 돼야 된다. 그럼 7, 6, 3을 봅니다.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마지막 병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병을 충족시킬 수 없잖아요. x는 이미 나왔고 뭘 해도 이게 15점이 나올 수 없어요. 맞죠? 병이. 그래서 7점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8이면 어떨까요? 8, 8 예를 들어서 888은 안 되니까 884는 어떻습니까? 20점 충족을 합니다. 그리고 을은 마지막에 x를 받았으니까 8점을 간다면 16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이거 빼주면 이거 여기서 8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4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 됐죠? 그러면 x, y, g가 8 얘는 4가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5가 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위배되는 거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을이 두 번째 평가에서 받은 점수를 물어봤으니까 4점인 걸 확인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경우의 수를 살피는 문제는 맞지만 최소화해서 x가 7일 때랑 그러니까 x가 8일 때를 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말했죠. 온도 차이가 심한 문제였다고. 왜 그런지는 보시면 알 겁니다. 금액 이꼴 보조금. 오케이. 화물일 때 20% 추가 지급. 그럼 바꾸죠, 여러분들. 그냥 여기서 바로. 이 정도 암산은 다 하실 수 있을 거라 믿겠습니다. 자, 유종이 경우일 때는 50만 원인데
그러나 경유라도 승용일 때는 30이다. 그럼 얘 350. 30. 자,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세 번째 물었죠. 정 4번입니다. 이해되시죠? 온도차. 17번 보겠습니다. 17번도 18번이랑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굉장히까지는 아니고 18번에 비해선 쉽습니다. 그리고 18번도 아까 봤던 퀴즈보다는 좀 쉬운 문제입니다. 자, 17번 볼게요.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는 곳의 개수를 물었습니다. 하나 이상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약간 언어 논리의 A or B 이런 느낌입니다. 선언 명제 같은 부분인 것 같은데 어업인수가 많은 어업인수 상위 3개, 그 다음에 예산 상위 3개입니다. 그리고 이거 중에서 합산 전수가 70점 이상인 지역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한다. 이 문제는요, 역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부터 보는 겁니다. 왜?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도 얘가 아니면 말짱 도루묵이니까. 그러니까 얘부터 보자 이거죠. 점수부터 빨리 구해보죠. 그러니까 가능하니까 20점인데 얘는 일단 살아남습니다. 70이 되니까. 얘 이제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업 예산이 185, 200억 미만이니까 20점이긴 하죠. 그리고 이거 아까 20이었죠. 근데 얘가 너무 작죠, 지금. 얘 안 돼요. 자세히 계산하지 않아도. 얘 볼게요. 여러분들, A랑 C를 보시면 어업인수도 얘가 훨씬 많고 예산도 훨씬 많습니다. 이거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70점 넘습니다. 왜? A보다 C가 월등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이. 자, 얘는 뭐죠? 얘를 그냥 뭐 한번 보면 되죠. 뭐 애매하면 보면 됩니다. 30, 20, 70이니까 얘 되겠죠. 얘는 불가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40점이랑 20점이니까 안 되네. 얘가 안 되면 얘도 안 되겠죠. 왜?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물론 가능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10점이고 얘는 지금 20점이니까 30점이고 가능해도 70점이 안 되니까. 결과 나왔습니다. 가능한 후보는 A, C, D 중에 나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거 지우면 안 되지. 과연 이게 지금 충족을 할지 그걸 보면 됩니다. A부터 보겠습니다. 어업인수 상위 3위에 포함되나? 지역이? 하나, 둘, 넷. 포함되네요. 그럼 얘는 살아남습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C 볼게요. C는요. 어업인수 가장 많은데? 됩니다. 나머지 그 예산 볼 필요 없어요. D는 얘는 안타깝게도 어업인수 상위 3위 안에 드는 지역이 아니죠. 그럼 예산으로 가면 되겠죠. 예산은 얘보다 큰 게 몇 개죠? 하나, 둘, 셋. 예산도 안 됩니다. 따라서 D는 탈락. A, C, 즉 3번이 정답인 문제였습니다.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을병정 무가 잡은 물고기의 합을 물었습니다. 가능한 것도 아니고 합을 물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 마리에 1포인트, 그리고 6마리부터 10마리까지는 2포인트 추가.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11마리는 추가 5포인트. 좋습니다. 자, 주고받을 수 없고. 자, 이제 보겠습니다. 갑. 받은 포인트를 사탕 1개로 바꿨다. 2포인트. 한 마리만 더 잡았으면 사탕 1개를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얘 3마리죠. 왜? 3마리면 3포인트인데 하나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누구를? 뭐를? 사탕을요. 그러나 1포인트가 부족해서 사탕 1개를 못 바꿨습니다. 따라서 갑은 3마리 확정이 됩니다. 헷갈리니까 이렇게 가로를 좀 쳐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 볼게요. 사탕 키링을 1개씩. 그렇다면 10포인트죠, 일단. 근데 여기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또 뭔가 있습니다. 갑은 1포인트가 남았죠. 왜? 1포인트가 있었으면 사탕을 하나 더 받을 수 있었으니까.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탕 1개는 더 받을 수 있었대요. 포인트가 하나가 남았다는 거죠. 을은 11포인트구나. 잘 봐야 됩니다. 11포인트 11마리? 이거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있습니다. 9마리였다면 9포인트에 2포인트 추가 지급이구나. 얘 9마리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병. 스티커 1개를 받았더니 깔끔합니다. 저는 참 병 같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깔끔하잖아요, 사람이. 뭔가 조건이 없잖아요. 근데 이 상황 판단, 핏셋은 깔끔한 사람보다 조건이 많은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추가 지급 안 되니까 5마리 깔끔하게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무 이 두 개가 핵심이 되겠죠. 얘만 구하면 이제 답을 낼 수 있겠죠. 물고기를 가장 많이 받았는데 찻잔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20마리. 20포인트. 그러면 15마리 아래라는 거잖아. 왜? 15마리 받으면 5포인트 추가 지급이니까. 따라서 14마리 이하입니다. 반드시. 그런데 을은 9마리니까 얘는 10에서 14 이 사이가 되겠죠.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형을 한 개 받았다고 합니다. 인형이 15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사탕을 교환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17포인트거나 19포인트일 수 있겠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19포인트일 때는 몇 마리 잡은 거죠? 14마리. 17일 때는 얼마 잡은 거예요? 12마리 잡은 겁니다. 따라서 아직 몰라요. 정은 뭐 제의가 됐어. 12 or 14입니다. 자, 마지막 무 볼게요. 무까지 봐야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옵니다. 나보다 사탕을 더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12마리 아닙니다. 왜? 12마리면 17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형하고 사탕 한 개잖아요. 근데 나보다 사탕을 더 받았는 애는 무슨 뜻이죠? 얘도 사탕을 받긴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 사탕 두 개가 되려면 14, 14마리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무 보겠습니다. 14마리, 14마리 됐고 인형은 안 받고 싶어서 스티커 키링 받았다고 합니다. 13포인트. 그리고 사탕 한 개, 2포인트. 그리고 한 개 남았으면 총 16포인트 잡았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16포인트를 획득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11마리 잡으면 5포인트 추가니까 깔끔하게 떨어지죠. 얘도 어찌 보면 무도 깔끔한 사람이네요. 나왔습니다. 25, 3, 42.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19, 20번 보고 첫 번째 해설 영상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미세먼지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아마 이거 시험 이제 치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얘는 정말 쉬웠거든요. 정말까지는 아니고 얘에 비해선 정말 쉬웠어요. 근데 얘는 진짜 좀 까다로웠습니다. 그 화학을 좀 전공하신 분들, 그다음에 좀 이런 이런 거에 좀 능하신 분들은 뭐 곧잘 해결하셨겠지만 그거 아니면 이거 굉장히 헤매는 문제였거든요. 왜냐하면 설명이 너무 빈약합니다. 물론 빈약해도 문제를 풀 수는 있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없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얄밉습니다. 논란의 여지는 없는데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헷갈렸죠. 마이크로미터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거든요. 10의 마이너스 3승은 뭘까요? 밀리. 바로 얘.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어차피 이거 보시는 분들 이거 다 읽어는 봤을 테니까. 이거는 법조문 문제랑 좀 다르게 좀 세부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연계 문제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좀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자, 읽어봤고 일단 19번 일치부합 문제죠. 따지고 보면 보겠습니다. 1번. 자, 초미세먼지는 입자가 2.5 마이크로미터를 초과하고 그 다음에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입자의 물질을 가리킨다. 아니죠. 초미세먼지는 뭐였죠?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입니다. 사람 모공의 지름은 초미세먼지 입자 지름의 8배 이상. 이런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모공이 얼마였죠? 0.02에서 0.05입니다. 1000분의 1 밀리미터라고 했죠. 그럼 1000을 곱해서 표현을 하면 되거든요. 이게 마이크로미터로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 1000 곱하면 돼요. 각각 20에서 50 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거죠. 초미세먼지 입자 지름이 2.5라고 했죠. 뭐뭐 이상이라면 이거 볼 필요 없습니다. 가장 작은 거를 비교하면 되거든요. 정확하게 8배 이상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 흡수된 베타선의 양이 많을수록 농도가 높습니다. 산란되는 빛의 양이 많을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광산란법은 베타선 흡수법에 비해 측정값은 정확하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건 중량농도법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20번 문제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번은요.
이 본문의 내용 1도 필요 없는 문제였습니다. 골 때린 문제였죠. 아, 필요하긴 하네. 이게 개념이 필요하긴 합니다. 무슨 개념이 필요한 건지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자 A는 지름이 1마이크로미터인 구의 형태이고 입자 B는 지름이 4마이크로미터인 구의 형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밀도가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했더니 초미세먼지 PM2.5는 20 농도, PM10은 100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측정 지역에 존재하는 A와 B의 입자수를 각각 A와 B라 할 때 A, B는 몇이다. 이걸 물어본 거였죠. 이걸 물어봐서 헷갈렸을 겁니다. 자, 밀도가 같은 입자의 질량은 부피의 정비례합니다. 질량을 매스의 약자로 해서 보통 M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패드립 아닙니다. 이거 보고 바로 패드립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심각합니다. 아무튼 얘가 부피의 정비례합니다. 볼륨. 그러나 부피는 지름의 디아미터, 즉 지름이라 하자.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문제에 한해서는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소리죠. 지름의 세제곱에 정비례한다. 그러면 M은 뭔데? 아까 밀도가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그래서 저도 지금 싫어하는 문제인데 잘 보시면 여러분들 밀도를 보통 로라고 표현합니다. density. M 오버 볼륨. 그러니까 매스 오버 볼륨. 그러니까 질량 나누기 부피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죠? 밀도가 같다고 했죠. 이게 뭐예요, 이게? M은 로 멀티플라이 V. 이 형태가 맞습니다. 원래 물리학 화학적으로. 그러나 얘는 같다고 했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이거 고려하지 않아도 돼. 그냥 질량은 부피야. 이렇게 고려하렴. 그리고 그 부피는 지름 세제곱으로 해. 왜냐면 9의 형태라면 9의 부피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3분의 4이? 3분의 4이래.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거든요. 이게 너무 복잡하지 않니? R 세제곱. 이것도 그냥 지름 세제곱으로 그냥 편하게 보라고. 그러니까 나름 배려는 한 문제는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좀 저 다시 봐도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질량비는 뭐냐면 지름의 세제곱입니다. 따라서 보면 1의 세제곱, 4의 세제곱이죠. 1대 64가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제는요. 입자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농도는 뭐죠? 20, 100.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A의 농도는 20. 어떻게 하냐면 질량 곱하기 입자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콜릿 하나의 질량이 있잖아. 그리고 초콜릿 개수가 있잖아. 그걸 다 곱하면 총 그 합계. 여기서 이제 농도가 되겠죠. A라고 할게요. 이게 20이고 진짜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저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 어떻게 쉽게 설명할지.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질량은 지름의 세제곱으로 퉁치겠다라고 한 거죠. 따라서 A는 뭐가 되냐? 이거 B를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1 생략 안 하고 표현할게요. B는 얘는 아까 64였잖아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요거 대 요거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잠깐만. 뭐야? 뭐지? 64대 5 나오는데 이런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분명히 이 수치 나오고 답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애매했던 사람 분명히 존재했을 거고 여기에 64대 5라는 선지가 있었으면 아마 그게 오답률 가장 많이 선택한 오답이 되었을 겁니다. 왜 이게 안 되냐면 여기에 개념, 아까 제가 말했죠. 개념이 녹아 들어간 거다. 이 지문 사실 필요 1도 없었는데 개념 때문에 이 지문이 필요했다. 10 마이크로미터 지름 이하인 먼지를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작은 2.5 이하인 먼지를 초미세먼지입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안에 초미세먼지가 지금 그러니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면.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 써야 되냐면 20과 80으로 바꿔 써야 됩니다. 왜? 100은 PM10이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20, 100으로 할 때 얘 왜 100으로 하지? 이거 80인데 이 생각 하신 분들이 있죠. 일부러 그런 겁니다. 그럼 이게 80이잖아. 나누면 뭐가 되죠? 16분의 1. 1대 16분의 1이니까 약분해서 아까 곱하기 통분을 해서 16대 1을 끄집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말을 해보건데, 20번은 진짜로, 좀 이런 문제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면서, 자, 첫 번째, 26년 5급 공채 상황 판단 첫 번째 해설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